네, 여러분 민족 대명절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추석인데 어디 멀리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석에 가족분들하고 밀린 얘기도 많이 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사 드십시오. 맛있는 거. 우리 이번에 추석 단타 대성공했죠. 제가 떡값 벌어드리는 매매에 성공했단 말이에요. 이걸로 여러분 이제 한턱 내시면서 생색 내시라 이 말이에요. 생색. 뭐라고 냅니까? 아, 요새 경제 어렵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아, 나는 할만 하던데? 나는 이번에 돈 좀 벌었는데? 나는 돈 좀 벌었어 하면서 이제 한턱 내시면서 조카들하고 이제 가족분들 맛있는 것도 사 먹이시고 이러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땄으면은 좀 베푸세요. 아시겠죠? 베풀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아무튼 명절 잘 새시고 저는 명절에도 영상 계속 올려 드리니깐요. 궁금했던 종목들 계시면은 좀 한번 심층적으로 같이 파헤쳐 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를 가져왔는데 코스피는 우리가 있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제가 선친 이 구간. 그래서 여기를 한번 요약을 해 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은 코스피는 P라고 하겠습니다. P는 1년간 우상향 했습니다. 1년이라기보다 10월까지죠. 10월까지. 지금 우상향 하고 있다. 전체적인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다? 근데 이제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정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얘도 오래 못 갑니다. 2400포인트. 지금 2400도 들어왔습니다. 좀 더 내려올 건데 저 2400 초까지 보고 있거든요. 2400 초, 2300 후반.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보고 있고 여기가 이제 매수의 기회다. 둘도 없는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3분기는 일단 경제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때 잡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4분기부터는 모른다고 했지만 4분기에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분기에 만약에 4분기 좋아. 4분기 좋으면은 내년 1월, 내년 1, 2분기까지도 괜찮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산 거 꾸준히 들고 갈 수 있다. 괜찮은 자리에 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안 좋을 수 있잖아요. 4분기부터 안 좋아질 수 있다. 안 좋아져도 안 좋아져도 이상이 없다. 왜냐면은 우린 3분기에 사서 3분기에 팔고 나오면 그만이기 때문에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팔고 나오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겁내지 말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거 잡을만 한가 체크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개별 종목 분석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 태형 가져왔습니다. 태형 지금 왜 시끄럽죠, 여러분? 태형이 뭐 부도가 나네 마네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설명 이전에 좀 짚고 넘어갈 것들이 있다면은 뭐가 있냐면은 태형 부도설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2022년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22년에도 나왔던 얘기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루머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 차원에서 그렇게 큰 대처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뭐 떠도는 얘기구나 뭐 이렇게 저도 싶었죠. 근데 이제 23년 들어오면서 몇 주 전에 얘기가 어떻게 도냐면은 태형이 재정적으로 매우 안 좋다. 그래서 정부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지원을 받아서 일단은 급한 불을 끄고 있다.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 끄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지원을 받고 끄는 과정에서 언론 보도가 뭐라고 나오냐면은 부도 가시화됐다. 이제 금방 망할 거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조금 탄력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로 건설사들이 안 좋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건설사 주가들 보면은 지금 다 엉망진창입니다. 저평가라면 저평가고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 아무튼 이제 건설사 분위기도 안 좋으니까 이런 부도설에 좀 탄력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태형이 본격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대처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직 괜찮다. 우리 현금도 4천억이나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4천억이라는 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그런 요소들이 뭐냐면은 일단 부채가 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부채가 엄청납니다. 팩트는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분기별로 부채는 계속 상승 중이다. 상승 중이고 이번에도 늘어났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재무제표에 공시된 내용만 보자면은 이번에 빚 갚는데 이자만 제가 보기로는 대충 1,000억 정도 내고 있습니다. 이자만.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부채를 가지고 지금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현금을 4천억 갖고 있다 이거는 별개의 얘기고 근데 아무튼 이걸 이렇게 확인을 한 사람들은 이제 의문점을 가지는 거죠. 아, 니네 돈 그렇게 많은데 빚 안 갚고 뭐 하고 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간격들에서 태형이 이제 망하네 마네 이걸 주워 말아 하는 사람들의 심리들이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기 이전에 좀 확실하게 얘기해야 될 건 뭐냐면은 부채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대출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부채라고 하는 거 여러분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자체로는 좋고 나쁘다의 의미라는 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일단은 부채라는 걸 여러분들 사업한다고 했을 때 빌린다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재투자겠죠. 재투자. 뭐 재투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디서 빵꾸난 걸 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목적이 있는데 일단 태형이 주장하는 거는 우리 이거 대출하고 지금 빚 많아 보이는 거 재투자를 위한 부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결과가 나봐야 아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재투자를 하려고 대출을 받았어. 근데 이게 결국 사업체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면은 그건 좋은 대출이었던 거고 안 좋게 작용을 한다면 안 좋은 대출인 거죠. 맞죠? 근데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플러스에 좀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냐면은 왜냐면은 지금 사업 실적이 괜찮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이 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당장은 플러스에 가까운 재투자를 하고 있는 게 맞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좀 토탈 그러니까 완전한 결과 같은 경우는 이게 뭐 1, 2분기만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길게는 몇 년 후에 평가가 될 겁니다. 몇 년 후에 이 대출이 좋은 대출이었고 좋은 재투자였다는 거는 몇 년 후에 증명이 되겠죠. 근데 아무튼 부채라는 게 있다고 해서 나쁘지 않다라는 거, 막 그렇다고 좋다고 할 수도 없다는 거. 아무튼 이 자체가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지 태형이라는 기업을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대주주 대시세 종목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에코프로를 넘어서는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시장 주도주라는 건요. 종목 주도주랑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종목을 주도하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에코프로, 포스코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종목을 주도하는 그런 작은 단위의 주식들이다. 근데 종목이 아닌 시장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주주 대시세 종목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월가에선 템베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템베거란 뭐냐? 이제 심루타 종목이라는 거예요. 심루타. 야구에서 여러분 3루 지나면 홈런이잖아요. 그만큼 대박인 종목이라서 심루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종목들은 이제 몇 배 간다고 안 끝납니다. 두세 배에서 끝나는 종목이 아니고 이런 애들은 심루타 종목이 아니에요. 적어도 10배 더 간다면 20에서 30배 가는 종목들을 대박 종목, 템베거 종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배 더 간다라는 거 제가 방금 전에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느냐? 신풍제약이 있습니다. 신풍제약이 이제 언제 올랐습니까? 2020년쯤에 해서 올랐는데 토탈 오른 거 보면 2750%더라. 이게 이제 당시의 시장 코스닥 코스피를 주도한 종목이었다. 이런 종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르고 있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 주도주, 대주주 대시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 신풍제약이랑 비교를 해보자고요. 비교를 해보자면은 아직 절반밖에 안 올랐다. 더 오를 여지가 있다. 근데 지금 조정 나오는 거 보면 사실 사기 무섭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나 돈 다 벌었어. 회사 지분 팔 거야 하는 이제 대주주. 대주주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세력일 수도 있고 그 세력이 임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이 임원들이 주식으로 수익 실현을 하려는 이런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그 IPO를 많이 하잖아요. IPO가 사실 이제는 조금 뭐 특정 주식을 저격을 하는 게 아니고 한탕 너무 한탕주의로 가고 있다. 일단 상장을 뻥튀기 해서 대충 시켜놓으면은 밑에 개미들이 물량 다 받고 임원들은 물량 다 팔아버리고 그러고 난 이제 회사 다 돈 다 벌었으니까 회사 지분 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은 흐름이지만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흐름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어야 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세들이 폭발적으로 나온다. 그런 게 이제 2~3배에서 끝난다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못 가도 10배, 잘 가면 20~30배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대주주 대시세 종목이다. 그래서 대주주 대시세 종목 있나? 당연히 있죠 여러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요 매일 나오는 게 아닙니다. 대주주 대시세 종목의 핵심은 뭐냐면은 매일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진짜 짧으면은 1~2년 길면은 3~4년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애들이에요. 한 번. 이런 애들이 대주주 대시세 종목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나오는 특징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일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시장 주도 섹터에서 나온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분. 2차전지, 반도체, AI,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이런 굵직굵직한 돌고 도는 순환매 속에서 이제 대주주 대시세 종목은 꿈틀꿈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걸리를 좋아한다고 어디 뭐 양조 회사를 샀다고 얘네들이 대주주 대시세 종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돌고 도는 순환주 중에서 그 중에서도 주도 섹터에서 이런 종목들이 나온다. 두 번째,
52주 신고가 종목에서 나온다. 쉽게 말해서 가는 놈이 더 간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올랐다고 해서 안 간다는 게 아니고요. 눌렀다가 다시 바로 이렇게 출발해준다 이런 거예요. 크게 상승을 해온 것들을 보면은 다 52주 신고가를 넘어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과정에서 큰 상승들이 나왔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매집봉이 주기적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신풍제약처럼 이런 식으로 매집봉들과 거래량 같이 함께 떠준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아하 하지만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이런 거고, 미리미리 차트적으로 차트를 볼 줄 모른다면은 이런 거 겁나가지고 못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다 짚어드리겠다, 무료로 다 짚어드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 이게 좀 중요한데, 제가 사실 좀 모든 거를 공개를 드리긴 그렇습니다. 모든 걸 공개를 제가 아까워서 안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저도 구독자분들이라든지 제 번호로 저하고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저도 함께 수익 만들고 싶으신 그런 분들만 좀 데려가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단에 계속 번호가 뜨고 있는데요, 여러분. 010-4889-2996 4889-2996 이쪽으로 문자 한 통 남겨주시는 분들만 저는 좀 데려가고 싶습니다. 4889-2996 여기로 문자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 대박, 이렇게 한 통만 넣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대박을 염원을 담아가지고 보내주세요. 그냥 보내면은 이거 안 오릅니다, 여러분. 대주주 대시세 종목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박이라고 염원을 해주셔야 갑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있느냐 이건데,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많이 준비가 돼 있다는 건 이제 어떤 맥락이냐면은, 제가 많이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나와봐야 1, 2년, 3, 4년에 하나씩 나오는 건데, 이제 3, 4년에서 1, 2년 차에 접어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제가 거진 3, 4년 동안 추적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3, 4년 동안 추적 관리를 했다는 건데, 뉴스 나오기 전에 사야 돼요, 무조건. 뉴스 나오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사가지고 좀 푸근하게 수익 보시고 싶으신 분들 꼭 문자 보내주신 거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지금 크게 짚어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은 일단 좀 전반적인 연단위 차트를 가져왔고요.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98년 1998년에 저가가 493원이 찍혔다. 지금 사실 여기까지 내려가려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내려가려면은 여기서도 반에 반토막 나야지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건데, 이건 사실 좀 의미가 없는데, 뭐 일단 저가를 알아놓는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알아놓는 거는 차트적으로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단에서만 좀 해석을 하자면은, 그냥 간단하게 좀 다른 건설주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구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일단 2,000원대까지는 방심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건설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좀 충격적인 주가가 GS입니다. GS 사례를 봤을 때 2,000원까지 열어놓는 것도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은 GS라는 거는 물론 그 이번에 검단산이었나, 거기 인천에 뭐 재시공해라 하는 거 있죠, 인천에. 검단산이 아니고 뭐 검단, 아무튼 거기 같은 사례가 악재가 확실히 있었지만, 확실히 있고 나서 GS의 가격 같은 경우는 상장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상장가에서 최저가를 기록했던 지점 아래로 떨어져요. 지금 아직도 바닥이 나왔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태영이 이슈가 되는 거는 파산이 나냐 마냐, 부도가 나냐 마냐도 좀 있겠지만, 일단은 전반적인 건설주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플러스 이걸 어디서 받아볼 것인가, 이거 매수해 봐라, 이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태영 같은 경우는 좀 매수 의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게 주가가 지금,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가치 판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얘네가 부채가 뭐 건강하다, 괜찮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요, 여러분. 저는 이런 주식은 일단 매수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매수 의견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차트적으로 분석해도 의미가 없고요. 특히나 지금 가치 평가에 대해서 아직 완전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할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태영건설 재무제표를 네이버에서 좀 가져와 봤어요. 네이버에서 가져왔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볼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드리자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부채가 상당히 늘어났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이자 지급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이거 먼저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기업 재무제표적으로는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뭐 이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EPS 퍼 뭐 이런 쪽이겠는데, 사실 여기서 지금 이걸 따지는 것들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최저.
그러니까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거 보고 섣불리 매매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지금 태형이라는 종목은요, 아직 바닥을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매수해서 손 떼시고 그냥 구경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오히려 저는 매수를 하실 거면은 차라리 삼부토건 이쪽을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차트로도 아직 싹수가 있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고, 태형 같은 경우는 이슈나 이런 것들이, 악재들이 호재로 돌아서면서 지금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불같은 반등을 다시 이런 불같은 반등 나올 수 있다. 사실 근데 이 모습 자체가 삼부토건이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삼부토건 처음에 상승할 때요, 이번 여름에.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이걸 기대하고 태형건설을 매수하기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추천을 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상반된 요소들이 있다. 상반된 요소라기보다도 이제 EPS나 PER 같은 경우는, 이제 뭐 EPS는 사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PR로 얘기를 하자면은, PR 같은 경우는 PR이 낮아가지고 살만한 게 아니고 지금 낮게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최저라고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부채이자, 여기 부채 총계, 여기 보이시죠? 부채 총계. 그래서 자산 총계 같은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금이 조달이 된다, 뭐 이런 의미로 걔네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한두 분기 가지고 확실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 분석뿐만 아니고, 만약에 다른 분들이 지금 몇 분기만 보고 이 기업은 지금 괜찮다 나쁘다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사기입니다, 사기. 지금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같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관망하는 게 맞습니다. 좀 더 지켜보면서 건설사, 그러니까 전체적인 테마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그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가격적으로만 얘기를 한다면은, 저기 어디야, GS건설 같은 경우에 나올 수 있다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GS건설 폭망했습니다. 폭망, 그냥 가격으로만 보면은. 그래서 좀 더 관망의 시기가 맞지 않나. 그래서 일단 이런 이슈들을 정리하는 정도로 태형건설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좀 성급하게 접근하기보다는, 가격이 어느 추세 이상을 올라준다면은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좀 권장드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점 같은 경우는 조금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태형건설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건설주 자체가 너무 저평가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010-4889-2996 제 개인 번호입니다. 4889-2996으로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은 제가 단톡방 초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숫자 1번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 제가 단톡방 초대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매매 타이밍이라든지 목표가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멈춰 보시고요. 010-4889-2996 여기로 연락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태형건설 좀 디테일한 대응 방안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태형건설 좀 발빠른 정보들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면서, 일단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린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기 아무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하게 지켜보는 걸로 하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또 여러분 분석 원하시는 종목 남겨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조시는 분 계실까봐 제가 초성 퀴즈 한번 빠르게 가져와 봤습니다.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셔야 됩니다. 초성 퀴즈 뭐 하는 거냐면은, 제가 문제 제공드리고 이렇게 자음을 같이 제공을 드립니다. 힌트로. 그러면 이 자음에 맞춰서 정답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레벨 2. 솔직히 레벨 2라고 하기도 민망합니다, 조금. 다음 종목은 무슨 테마일까요? 신성, 델타, 테크, 원익, P&E, 서남. 한 달 됐죠, 이제 유행한지. 한 달 전에 우리 바짝 유행하던 거, 그거 뭐였죠? 그래서 문제 나갑니다. 치읓, 지읒, 디귿, 치읓. 이거 뭐였죠? 무슨 테마였죠, 여러분? 네 글자? 기억나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모음을 조합을 해가지고, 한글 모음 조합을 해서 상단에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010-4889-2996 010-4889-2996 여기로 정답을 여러분 한번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크게 외쳐주시라. 여기로 정답을 외쳐주시는 분들에게는 뭐가 있냐, 상품이 나갑니다. 상품 선착순 10분에게 커피 기프티콘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10분이냐면요, 여러분, 이거 문제가 너무 쉽죠.
여러분들이 너무 다 보내주시면 제가 거덜납니다. 제가 그러면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제가 감당 가능한 선착순 10분에게만 010-4889-2996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제공을 드리고 있다는 거 네, 꼭 확인하시고 빨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